네, 안녕하십니까. 포스코건설의 신민수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내용은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일단 지금 아직까지 조합 설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 단계는 아니고요. 그래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뭐 홍보를 하는 건 아니고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런 관련된 동영상을 좀 준비를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실제 리모델링을 저희가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준공하는 단지가 있는데 그 공사 과정의 모습 이런 것들도 좀 보시면서 이제 리모델링이 어떻게 공사가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것도 좀 보실 수 있게 좀 마련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리모델링에 대해서 도움되는 말씀을 약간 드리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점을 해결해드리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저희가 마련한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주거 문화의 변화,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는 프리미엄, 역사와 미래를 하나에 담다. 감동, 그 자체의 공간을 설계하는 새로운 아침을 밝히는 찬란한 태양처럼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눈부신 리모델링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주거 문화를 이끌어 나갈 시대의 흐름, 리모델링입니다. 자산가치 상승과 더불어 최신 트렌드의 신축 단지로 재탄생하는 리모델링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개발의 중심지 서울 강남구, 서초, 송파구, 강동구, 한강변, 일기 신도시 분당, 평촌, 용인까지 이미 수도권 수십여 개의 단지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발돋움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때 엄청난 호황을 누렸던 재건축 시장. 하지만 연이어 쏟아진 각종 규제를 시작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시 수평, 별동 증축권, 최대 3개층까지 수직 증축이 가능하고 기존 세대수 15% 이내로 세대수를 증가시킬 수 있어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리모델링은 새집에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가능 연한은 30년인데다 안전진단 통과 후에 사업기간은 통상 10에서 15년 이상으로 리모델링에 비해 매우 깁니다. 공사 후 늘어나는 면적을 결정하는 용적률, 기존 용적률 180% 이상의 단지인 경우 재건축 시 법적 용적률 제한과 기부채나 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용적률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어 사업성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리모델링의 경우 용적률 제한은 물론 기부채나 임대주택 건설 등의 규제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용적률이 대폭 증가하며 최적의 분담금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의사결정을 지금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추진할 수 있는데 그때 손익계산을 잘 해가지고 차라리 우리가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다면 리모델링 좀 빨리 선회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재건축 사업에 유리한 단지는 서울 강남 200% 미만, 강북은 160% 미만의 용적률일 때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잠원동 A아파트의 경우 기존 용적률 288%로 재건축 시 용적률이 오히려 줄어들어 이전보다 세대수가 감소하거나 세대 내 면적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리모델링을 추진함에 따라 용적률은 148% 늘어난 437%, 증축을 통해 면적이 늘어남은 물론 일반 분양으로 인한 수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건축의 경우 많게는 수억원까지 납부해야 하는 초과이익 환수제와 전매 제한 등 각종 규제가 리모델링에는 적용되지 않아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한 최적의 시기입니다. 사업 후 기대할 수 있는 프리미엄. 대치우성 2차 아파트가 리모델링 전 8억 원대에서 준공 후 현재 21억 원대로 상승. 대포우성 9차 아파트가 리모델링 전 8억 원대에서 착공 전 17억 원대로 상승. 리모델링 또한 기대 이상의 높은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서울 대치동의 우성 2차 아파트는 1989년에 지어졌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없어 주차난에 시달려야 했고 아파트도 볼품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처음엔 재건축을 원했습니다. 차라리 리모델링 하지 말고 재건축을 하지 왜 자꾸 리모델링을 추진하느냐, 그래서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었었고, 하지만 재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법적 시한 36년이 되는 2025년까지 기다려야 했고 그때 가서 허가가 난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당장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리모델링을 선택했고 지난 2월 말 공사가 끝나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칙칙한 아파트 외관은 새 단장을 했고 답답하던 지상 주차장은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대신 지상엔 주민들의 휴식 공간과 놀이터, 체력 단련장이 마련됐습니다. 내부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좁고 지저분하던 주방은 고급스러워졌고 거실과 전망은 한층 시원해졌습니다. 아파트 어디를 둘러봐도 과거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안전구조 보강 최첨단 리모델링 시스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욱 드라마틱하고 가치 있는 일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 재창조하는 일입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벽체 중 하중을 지탱하는 주요 구조체는 남기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분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증축으로 늘어난 하중을 견디기 위해 지하에 고강도 마이크로 파일로 보강 공사를 하고 앞뒤 면적을 늘리는 수평 증축 구조물의 하부는 콘크리트 파일을 추가 설치하여 건물의 내구성과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지하 주차장과 지상의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여 공사 기간과 공사비를 줄이면서 안전성을 더욱 높이는 포스코 건설만의 독보적 기술 탑다운 공법으로 더 튼튼하고 안전한 새 아파트로 재탄생시킵니다. 리모델링에 대한 안전진단은 이걸 다시 써야 되기 때문에 같은 안전율을 요구를 해요. 새로운 건물처럼 안전율을 똑같이 요구를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도에 있어서 구별을 높다고요. 안전의 또 다른 화두는 지진. 어디에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규모 5.8 경주 지진, 수능시험 연기까지 불러온 규모 5.4 포함 지진 등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국내 주택 내진 설계 기준은 1988년 도입되어 수차례 관련 규정을 강화해 왔습니다. 2000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는 내진 성능이 미비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된 건축물은 하루빨리 내진 시스템을 갖춰 지진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재산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포스코 건설은 리모델링 시 구조물의 연성 능력을 높여주는 재진 댐퍼와 강제를 이용한 최신 내진 설계 및 구강 공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 20년에서 30년 전 지난 건물들, 그런 건물들은 그 당시 때는 뭐 지진 규정이 없었는데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 좀 더 내진 보강을 함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그 불안한 상황을 좀 극복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 대한민국 리모델링의 최고 기술력 포스코 건설.
그 차이가 완성하는 공간의 변화. 대한민국 주거 문화의 새로운 기준 더샵. 그 가치가 창조하는 생활의 혁신. 포스코 더샵이 열어가는 변화의 세상 리모델링. 그 모든 순간이 감동이 됩니다. 세월의 흔적만큼 시대에 뒤처진 모습과 노후화로 퇴색된 외관. 리모델링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더샵은 도시의 풍경을 바꾸며 명품 단지의 가치로 빛나는 랜드마크가 됩니다. 더샵의 감각적이고 웅장한 외관은 시선을 압도하며 독창적인 경관을 연출합니다. 자동차로 빼곡했던 지상 주차장은 차가 없는 드넓은 녹지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사람과 자연이 하나 되는 더샵에서는 언제나 새로운 추억이 쌓여갑니다. 오직 보행자만을 위한 숲과 산책로, 나무와 꽃이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풍경. 더샵의 명품 적용은 초록빛 힐링 공간으로 가득한 건강한 삶을 선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했던 주거의 기능과 단지의 가치까지 높여줄 새로운 공간들이 탄생됩니다. 스카이 라운지, 피트니스 센터, 북카페 등 다양하고 새롭게 설계되는 프리미엄 커뮤니티는 특별한 여유와 문화를 제공하며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협소하고 불편했던 기존의 주차장은 모두 지하로 이동됩니다. 주차 공간은 더욱 넓어지고 주차 대수는 대폭 증가하며 각 세대로 직접 연결되는 엘리베이터를 통해 생활의 편리함을 한층 더 높여드립니다. 오래되고 불편했던 곳들이 특별함 가득한 명품 공간이 됩니다. 대용량 신발장과 워크인 수납장을 갖춘 현관, 주부들의 편리한 동선을 고려한 LDK형 주방 구조를 적용하고 아일랜드 식탁과 대용량 주방 수납장을 설치한 주방, 드레스룸과 파우더룸, 부부 욕실을 신설한 마스터존, 공간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다양한 수납 공간, 주거의 기능성과 실용성을 업그레이드한 공간 구성을 통해 새로운 명품 주거를 창조합니다.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드는 더샵만의 스마트 기술 IQ텍. 미래 주거를 누리는 특권을 선사하며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최첨단 시스템 아파트를 완성합니다. 더샵의 공간 설계는 기능성과 예술성이 공존하는 프리미엄 주거를 실현합니다. 낡고 오래된 것들은 모두 비워내고 편안함과 자부심을 가득 채우는 공간 미학. 바로 더샵의 있습니다. 생활의 모든 혜택은 최대화하며 자산 가치를 높여드리는 리모델링 사업. 공간과 삶, 그리고 미래까지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리모델링은 주요 골조를 남겨둔 채 철거와 시공이 이루어지므로 그 어떤 사업보다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건축물의 하중을 고려한 세밀한 철거 작업 후 증축 부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강 공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포스코 건설의 특허 기술인 리모델링 슬래브 신구 접합부 연결 공법을 적용하여 수평 골조를 올리고 세대별 보강 공사와 마감 공사를 합니다. 이를 통해 건물의 내구성과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여기에 지진을 대비하는 내진 설계를 더해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독보적인 역량과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완성되는 리모델링 포스코 건설 더샵입니다. 시대를 앞선 기술, 삶에 대한 깊은 존중과 생활 곳곳 배려와 감동이 더해지는 진정한 리모델링. 모두가 동경하는 삶의 무대를 선사하겠습니다.
도시를 만드는 키워드 리모델링.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욱 드라마틱하고 가치 있는 것은 이미 있는 것을 놀라운 수준으로 재해석, 재창조해내는 일입니다. 기존에 연결되어 있는 벽체와 바닥 쪽 남겨야 할 것을 남기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분리 철거해냅니다. 수직 증축의 하중을 견디기 위하여 주동 하부의 기존 지하 기초 파일에 마이크로 파일을 추가 시공하여 보강 공사를 하고 앞뒤 면적을 늘리는 수평 증축 구조물 하부에는 콘크리트 파일을 박아 보강합니다. 수평 골조를 올리면서 내진 담보 보강, 벽체 증타, 슬래브 보강 등 세대별 보수 보강 공사를 통해 건물의 내구성과 성능을 향상시키는 마감 공사를 진행합니다. 대한민국을 이끄는 리더의 요람 서울 강남, 그 교육의 중심 개포동. 넉넉한 자연 환경과 더블 역세권의 입지 조건입니다. 최고의 입지 조건임에도 낡고 오래된 단지로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포스코 건설과 함께 랜드마크로 주목받을 수 있는 단지로 리모델링 됩니다. 더샵 고유의 디자인으로 내외관은 새롭게 재탄생됩니다. 각 세대는 타입별로 리모델링 후 수평 면적 30% 증대된 기존 30평형대가 9평 정도 실사용 면적이 증가하여 40평형대의 고급 아파트 단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리모델링은 건물 철거 공사 진행을 위하여 먼저 외부면에 시스템 비계 설치, 차원 판넬인 매직 판넬을 설치하게 됩니다. 건물 옥상의 철거 작업으로 구조체 철단 및 인양 작업을 통해 옥탑 및 옥상 구조물 철거, 옥상 바닥 무분 콘크리트 제거, 기타 옥상 난간 등 외부 구조체 해체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후 건물 내부 철거 공사로 세대 내부 마감재 철거가 진행되며 바닥재 제거, 전기 및 등기구 제거, 일반 가구 및 주방 가구 제거, 화장실 및 주방의 위생기구 철거, 경량 벽체 및 벽지 제거, 천장 철거 작업이 수행됩니다. 수정재 철거 후 건물 내부 구조체 철거는 콘크리트 벽체는 절단 부위의 마킹을 통하여 철거 해체 부위를 확인하고 절단 해체 작업이 진행되며 바닥 무분 철거, 조적벽 철거, 벽체 및 슬라브 철거 순으로 내부 골조 철거 작업을 완료합니다. 철거 시 발생된 폐기물, 내부 수장재, 마감재 철거 폐기물은 사다리차 등을 통하여 하역 반출하며 내부 구조체 철거 폐기물은 절단 구조체 덩어리 전체를 인양 하역하거나 기존 엘리베이터 피트 공간 등을 활용한 더스트 슈트로 만들어 하역 분리 반출하게 됩니다. 리모델링 프로젝트는 기존 구조체를 활용하는 만큼 성능 회복 및 노후화 억제를 위한 보수 공사와 수직 하중 증가 및 신구 골조 일체화를 위해 벽체 보강, 슬라브 보강, 기초 보강 공사가 선행됩니다. 첫 번째 보강으로 리모델링으로 인한 하중 증가 및 구조 설계 기준 강화에 따라 기존 건물 기초 사이에 마이크로 보강 파일 공사가 진행됩니다. 또한 잘려나간 벽체는 신설 벽체가 하나가 되기 위한 연결부 보강안, 신설 벽체 구간 하부에는 슬라브와 하나가 되기 위한 보강 공법이 적용되며 건축물 하중 증가 및 내진 보강에 따른 벽체 증타 보강 공사가 진행됩니다. 기존의 계부부는 철근 보강 후 슬라브를 형성하며 기존 슬라브 골조의 성능 회복을 위하여 인젝션 슬라브 보수 및 균열, 콘크리트 열화 등 내구성 저하에 대한 보수 공법이 적용되며 신구 골조 일체화를 위하여 슬라브 접합 후 연결 보강 공사가 진행됩니다. 또한 기존 슬라브의 진동 개선 및 골조 내부 성능 강화를 위하여 슬라브 하부 탄소 섬유 보강을 적용합니다.
철거 후 지하층 토공사와 지하골조 공사는 지하층 공사 시 DBS 공법을 적용합니다. CIP 등 흙막이 파일 시공 후 철골센터 파일을 연암 깊이까지 박습니다. 소종 깊이로 집안 고르기 후 지상 1층 철골 브라켓을 설치합니다. 지하 1층 터파기 진행 후 1층 철골볼을 설치하며 그 위에 데크 플레이트를 설치한 후 슬라브 구체를 형성합니다. 동일한 과정으로 브라켓 설치 후 지하 2층 터파기가 진행되며 철골보 및 데크 플레이트를 설치 후 지하 1층 슬라브를 형성합니다. 이후 3차 터파기가 진행되며 지하 2층 철골보 설치, 지하 2층 슬라브 타설, 지하 최하층 기초 타설을 기점으로 상부 방향으로 수직재 공사가 시작됩니다. 위층으로 시공하며 브라켓 및 센터파일 해체를 끝으로 지하층 골조 공사를 마무리합니다. 철거 작업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 구조 검토를 수행, 잭 서포트 하중 및 위치를 사전 검토 설치하여 안전한 골조 철거 작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외부 슬라브 및 벽체 철거에 따라 매직 판넬도 함께 해체하게 되는데 해체 구간은 안전 난간과 분진망이 추가 설치됩니다. 기존 건축물을 존치시키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지하 주차장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므로 흙막이 사전 안전성 검토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사 진행 시 안전 확인을 위한 흙막이 및 기존 건물에 대한 현장 대책 관리도 함께 진행됩니다. 리모델링 공사에 빔을 접목하여 철거 구간 3D 스캔을 통한 기존 건물의 문제점을 사전 검토 해결 및 마감 간섭 등 공정 간 간섭 해소 및 협업을 도모하여 기술 개발을 통한 리모델링 신구 접합 후 구조 기법 개발, 3D 스캐너 활용, 빔 모델링 활용, 리모델링 공사의 요소 기술들을 확보합니다. 또한 스마트 세이프티 기술을 적극 활용합니다. 작업자 생체 정보를 활용하여 출력 인원 및 인력 관리를 수행하며 비콘 등 활용 위험 작업 장비, 인력 동선 관리 기법 활용, 밀폐 공간 및 유해 구간을 지정하여 사전에 통제합니다. 계측 장비와 더불어 흙막이 벽체에 표정 및 CCTV를 설치하여 영상 분석을 통한 실시간 변이량을 모니터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제작 생산성 자재의 생산 반입 관리 및 위험물 관리 태그를 통하여 위험물에 대한 반출 반입 등 페트롤 관리를 수행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쭉 영상을 보셨고 지금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공사하는 모습을 작년 연말까지 찍어놨던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대부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뭐 대충 뭐 구조 증축해서 달아매고 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공사가 아니고요.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 대건축보다도 훨씬 2배, 3배 넘는 기술이 들어가는 공사고요. 굉장히 여러분들 안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분 주거 생활이라든가 가치 상승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사를 항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술 개발도 하고 있고요. 보시겠지만 지금 수도권에서 한 60개 이상의 단지가 조합 설립을 해서 이미 추진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단지는 여기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조합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가 한 100여 개 단지가 지금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그만큼 많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을 여러분도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리모델링 특성을 잠깐 설명을 도움을 드리면
리모델링은 주거환경 개선과 자산가치 상승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같이 이룰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또 특성 하나가 법률의 완화를 받습니다. 재건축은 법적 규제를 많이 받죠. 근데 리모델링은 여러 가지 법적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장려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제 요 설명이 끝난 이후에 아마 설계사에서도 설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설계는 확정된 설계가 아닙니다. 중간중간마다 설계에 대한 여러분들한테 의견 수렴을 하고 확정되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재건축은 다 멸시되고 분양을 새로 받으시는 거지만 리모델링은 여러분들 집을 여러분들 돈으로 여러분들이 고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견을 반영 안 하고는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그 단계별로 그 다음에 시세 상승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단계별 시세 상승이 이루어지고 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으로 되면은 그거는 중공될 때까지 변경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현금 청산, 내가 재건축하기 싫다 그럼 돈 받고 그냥 나가는 거고요. 그 이상으로 뭐 팔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리모델링은 지금 현재 뭐 조합 설립이 돼 있건 허가가 났던 공사 중에도 지금 제가 공사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그 현장에서도 그냥 부동산에 내놓고 팝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팔 수 있다라는 그런 재테크적 관점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사업인 거죠. 그 단계별로 조합 설립, 허가 뭐 이런 진행하는 공사 착공 이제 이주하는 단계별로 또 시세 상승이 계속 조금씩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의 어떤 가족 상황이든 재정 상황이든 이런 걸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실 수 있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고요. 또 리모델링은 조합 설립 때 여러분들 지금 조합 설립 동의서를 갖고 계시는데 3분의 2 이상이 동의가 돼야지만 이제 조합 설립이 인가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재건축은 그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한테 의사를 묻지 않습니다. 총회에서 찬반만 묻는 겁니다. 하지만 리모델링은 이런 법률에 대한 완화라든가 아니면 큰 이제 어떤 우리가 어느 정도로 단지가 만들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각종 심의를 받아서 그 심의 내용을 다 맞은 다음에 여러분들 권리 변동을 다 세워서 허가를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하고 리모델링 허가라고 하는데 그런 승인을 접수를 할 때 새롭게 다시 동의를 받습니다. 그때는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 설립 동의 받은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 다시는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또 하나 2주 전에 여러분들한테 또 한 번 권리 변동에 최종 권리 변동에서 또 승인을 받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착공될 때까지 여러분들은 부담금을 내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 한 푼도 부담금을 안 내죠. 사업을 추진을 해보시는 겁니다. 해보시고 나중에 돼서 만약에 우리가 뭐 인허가가 잘못됐든 아니면 그 당시 부동산 상황이 잘못됐든 그런 상황은 단계마다 추진하실 때마다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건설사나 조합이 뭐 마음대로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아까 이런 동의서를 다시 얻어야 되고 다 여러분들 각자 이 사업이 진짜로 유익한 사업인지 나한테 이익이 되는 사업인지 판단하실 수 있는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 수렴을 다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 진행할 때마다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리모델링 사업은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그때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조합 설립인가 동의서를 안 내시고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더구나 수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지역에 계속 리모델링 추진되고 있고요. 수원, 영통, 삼본 지금 모든 단지에서 지금 뭐 지역마다 한 20개 정도 가까운 단지들이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는데 그 리모델링 추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은 구축과 신축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새 아파트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크죠. 여러분들 아파트 지금 엄청나게 좋은 위치에 엄청나게 좋은 단지를 갖고 있는 있는데 아마 성목역에 가보시면은 롯데키스 골드 보셨을 겁니다. 롯데키스 골드가 제일 비싸죠. 거기가 여기보다 낫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낫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엄청 빽빽하게 해서 옆동이랑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단지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단지가 새롭게 변신할 수 있다면 그 단지 이상으로 위치도 좋고 훨씬 단지에 대한 여건도 좋기 때문에 해볼만 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한번 해봤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리모델링은 그 소요비용이 여기 등기가 멸실되지 않습니다. 재건축은 멸실돼서 땅밖에 안 남죠. 근데 아파트가 살아있습니다. 등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자금을 조달하는 거에 있어서 아파트 담보대출이 가장 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집단대출하면 굉장히 저리로 모든 비용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금융 프로그램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더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임대를 주고 계신다.
지금 뭐 세를 주고 계신다. 그러면은 지금 세가 비싸겠습니까? 이 리모델링에서 새 집이 된 뒤에 세가 비싸겠습니다. 당연히 평형도 커지고 새 집이면 엄청나게 세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도 그냥 그 차액만으로도 사업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다양한 상황이 돼서 되고요. 그다음에 평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모델링은 일반 분양을 15%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평형을 몇 평으로 만들고 일반 분양을 몇 평으로 만들고 이 세대수를 어떻게 구성하고 하는 것들을 누가 결정하냐?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어떤 거 측면에서 예를 들면 내가 분담금을 적게 내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 평형은 조금만 늘리고 일반 분양을 많이 하면 되고요. 반대로 내 평형을 키우고 그래서 난 더 큰 자산 가치를 얻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일반 분양을 줄이고 내 평형을 더 늘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한 모든 결정도 다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을 받아서 하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번 해볼 만한 사업이고 지금 이 정도의 입지면은 얼마든지 충분히 사업성이 있고 해볼 만하고 그 여기에 수지에서 대장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계시다.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제 설명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원하시는 분은 손만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갖다 드릴 거고요. 이제 포스코 건설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면은 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겁니다.